정보사회의 주요 학자와 인물들 Day 5 허쉬 사회 유대이론 Social Bonding Theory 사회 유대이론 애착, 관여, 참여, 신념 이 사회 유대이론에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여는 수용의 의미를 띠며 전통적인 목표와 수단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념은 사회 규범이나 가치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허쉬의 사회 유대이론,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있다. 이 허쉬의 사회 유대이론은 한종욱 청소년 사이버 비행 행위에 적용되었다. 하워드 라인골드 혹은 하워드 레인골드 참여군중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가상공동체 전자 프론티어에서의 삶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1993년작 라인골드는 참여군중과 가상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최초로 인터넷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다루었다. 가상공동체란 네트에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충분한 인간적 정서를 가지고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공개적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사이버 스페이스 내의 대인관계망을 형성하게 될 때 나타나는 사교적 집합체라고 했으며 이 가상 공동체는 공통성, 지속성, 상호작용성,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했다. 다시 라인골드의 가상 공동체 개념은 네트에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충분한 인간적 정서를 가지고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공개적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사이버 스페이스 내의 대인관계망을 형성하게 될 때 나타나는 사교적 집합체라고 했고 공통성, 지속성, 상호작용성,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비교할 개념으로 플래시몹이 있는데 플래시몹은 플래시 크라우드와 스마트 몹의 합성어이다. 참여 군중은 전통적인 폭도와 같이 통제 중심이 없고 우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간의 연대 행위를 구성하고 규율한다. 다시 참여 군중은 전통적인 폭도와 같이 통제 중심이 없고 우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간의 연대 행위를 구성하고 규율한다. 라고 했다. 그리고 비교할 개념으로 레비의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집단지성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면서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 다시 레비의 집단지성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면서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이라고 했다. 임마누엘 칸트 1724년에서 1804년 사이에 생존했었는데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의 관념 철학의 기초를 놓은 프로이센의 철학자이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상 비판, 판단력 비판을 저술했는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이성 그 자체가 지닌 구조와 한계를 연구했다.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공격했었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윤리학을 연구했고 판단력 비판, critical reason에서는 숭고미, the sublime 이란 개념을 이야기했었다. 미학, 목적론 등을 연구했다. 합법성은 도덕성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라고 했으며 이는 법적 지배는 자연적 공론장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다시 합법성은 도덕성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며 법적 지배는 자연적 공론장에 의해 보장된다. 라고 했다. 영구 평화론을 이야기했으며 저항권은 부정했었다. 다시 임마누엘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사야 벌린 자유론을 저술했으며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이야기했다. 적극적 자유, positive liberty는 뭐뭐에 대한 자유를 의미하고 소극적 자유, negative liberty는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적극적 자유보다는 소극적 자유를 더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베니가 연속론적 입장의 학자로 정보사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어혁명, 즉 통제혁명, 컨트롤 레볼루션이라는 100년 이상 된 과정상의 기술적 결과의 일환이다. 다시 제임스 베니거는 정보사회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제어혁명 혹은 통제혁명, 컨트롤 레볼루션이라는 100년 이상 된 과정상의 기술적 결과의 일환이다. 라고 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통제 기술의 출현이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가능케 하는 동인이다. 라고 했으며 Why now? Why information? 이라는 반문으로 분석, 접근했다. 19세기 후반 이후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은 사회 분화 현상 극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1997년작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쇠에서는 역사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지리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경제력이나 문명 발달의 수준 차이는 지리나 기후 등 자연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이지 인종적, 선천적 지능, 선천적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라고 했다. 다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 총균쇠라는 책에서 역사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지리학적 접근을 했고 경제력이나 문명 발달의 수준 차이는 지리나 기후 등 자연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이지 인종적, 선천적 능력, 선천적 지능의 차이 때문은 아니다. 라고 했다. 장 보드리아르 정보양식론 탈근대론 이 탈근대론자의 장 보드리아르 말고도 마크 포스터, 폴 뮬리어, 지안니 바티모,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등이 해당한다. 저서의 소비자 사회, 생산의 거울,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 시뮬라시옹 등을 저술했고 대중문화, 미디어, 소비사회를 분석했다. 소비는 하나의 가치체계이며 체계가 포함하는 집단 통합 및 사회 통제 기능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다. 라고 했다. 다시 이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가 하나의 가치체계이며 그 체계가 포함하는 집단 통합 및 사회 통제 기능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다. 라고 했다. 그리고 파너블리 갑옷 세트 효과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거는 나도 저것 사면 뭐뭐처럼 보일걸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다. 시뮬라클 모든 실제의 인위적 대체물을 시뮬라클을 하고 시뮬라시옹은 실제가 아닌 파생 실제물로 전환되는 과정. 다시 시뮬라클은 모든 실제의 인위적 대체물을 가리키는 말이고 시뮬라시옹은
실제가 아닌 파생 실제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모조품이 더 진짜 같다. 초실제성, 하이퍼리얼리티에 대해 얘기를 했고, 실제적인 것이 철폐되면 기호의 의미는 내파된다. implode, 내파된다라고 했다. 다시 모조품이 더 진짜 같다라는 하이퍼리얼리티, 초실제성에 대해 얘기했고, 실제적인 것이 철폐되면 기호의 의미는 내파된다. implode 된다라고 했다. 참고로 악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악어 효과는 모조품이 더 선명해 보이는 의미를 가지고, 디즈니랜드 효과는 타일 자연의 인공적 경험을 실제적인 것처럼 느끼는 것. 다시, 악어 효과는 모조품이 더 선명하다는 것. 디즈니랜드 효과는 타일 자연의 인공적 경험을 실제적인 것처럼 느끼는 것. 이라고 했다. 기호의 비진전성. 기호의 비진정성은 탈근대 문화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라고 했으며, 볼거리는 즐기나 메시지는 무시하다고, 그리고 기호의 만개, Emporium of Signs에 대해 얘기했다. 다시, 기호의 비진정성은 탈근대 문화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며, 볼거리는 즐기나 메시지는 무시한다. 라고 했다. 기호의 만개, Emporium of Signs에 대해 얘기했다. 기호는 극사실, 하이퍼리얼리티. 여기서는 이제 하이퍼리얼리티를 극사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초실제성이라고도 번역을 한다. 기호는 극사실, 하이퍼리얼리티. 기호는 모사이지, 시뮬레이션, 재현, 레프리젠테이션, 재현이 아니다. 다시, 기호는 극사실이며 기호는 모사이지 재현이 아니다. 라고 했다. 해석되기보다는 경험되어야 할 기호. 그 다음 상품 가치는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신호 가치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상품 가치는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신호 가치의 의미를 갖는다. 비교할 개념으로 소비자 자본주의, 링고 한슨, 오스카 간디의 소비자 자본주의가 있고, 기업 자본주의에 대해 얘기한 슐러 등이 있겠다.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탈근대론, 막 포스터, 장 보드리아르, 폴 비릴리오, 지안니 바티모,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로랑 바르트, 미셸 푸코 등이 탈근대론자에 속한다. 탈근대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탈근대성의 영향을 분석했다. 대서사, 모더니즘 시대의 정당화된 이론 체계들인 대서사, 그랑 나러티브스, 이 대서사의 종말을 이야기했고, 숭고미, 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The Sublime, 숭고미에 대해 연구를 했다. 다시, 장 프랑스와 류타르는 탈근대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탈근대성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대서사의 종말, 숭고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쟁론, 담론, 형상, 포스트모던적 조건 등의 저술을 했고, 이 포스트모던적 조건, The Postmodern Condition, 부제로서 지식에 관한 보고서라는 이 연구 논문에서 과학에 대한 컴퓨터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의뢰받았고 연구했었다. 진리 주장에 대한 회의주의를 초래하는 정보적 추세의 변화. 다시, 진리 주장에 대한 회의주의를 초래하는 정보적 추세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정보와 지식의 역할과 그 기능의 변화,
분석했다. 그 분석한 내용으로 주요한 내용 3가지. 첫 번째, 수행성 원칙, 성과주의 원칙. 두 번째, 상품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유용성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그저 어구체제의 문제가 되었다. 다시, 첫 번째, 수행성의 원칙, 성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수행성이 우수한 곳에서 지식과 정보가 생산된다 라고 했고, 두 번째, 상품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분석을 했는데, 정보가 거래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수행성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 기제를 따르게 된다 라고 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유용성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그저 어구체제, praise regime의 문제가 된다. 즉, 진리는 사용하는 말에 의해 정의되는 어떤 것이 되고, 따라서 전통적인 대학과 지식인의 붕괴가 초래될 것으로 분석했다. 자, 다시, 이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적 조건, 이 지식에 관한 보고서에 주요한 내용으로 수행성 원칙, 다시 말해 성과주의 원칙, 그리고 정보나 지식이 상품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시장 기제를 따르게 된다는 점. 세 번째, 진리라는 것이 유용성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그저 어구체제의 문제가 되어 진리는 사용하는 말에 의해 정의되는 어떤 것이 되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대학과 지식인의 붕괴가 초래될 것을 언급했다. 인식론과 의사소통, 인체, 현대미술과 포스트모던 예술, 문학과 비평 이론, 음악, 영화, 시간, 그리고 기억, 공간, 도시와 풍경, 숭고함, 그리고 미학과 정치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교수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 기억장치가 더 낫다. 아는 것, 그러니까 기억에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다시, 교수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기억장치가 더 낫다 라고 했고,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기억에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지식과 정보의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보편적 관념의 쇠퇴는 총체적 집합으로부터 사고와 삶을 해방시킨다. 총체성이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다시, 지식과 정보의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보편적 관념의 쇠퇴는 총체적 집합으로부터 사고와 삶을 해방시킨다 라고 했고, 총체성이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자, 장 프랑스와 리오테르 탈근대론자, 대서사의 종말, 숭고미, 그리고 포스트모던적 족간, 지식에 관한 보고서, 그 안에 3가지 주요한 사항, 수행성 원칙, 성과주의 원칙, 상품으로 취급되는 경향,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 유용성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는 것, 어구 체제의 문제가 된다는 점, 교수 시대의 종말, 지식과 정보의 상대주의에 대해 얘기했다.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인간의 노동이 처음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거된다고 했다. 이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시장으로부터 축출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3부문의 창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제2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기술 혁신과 자동화가 유토피아적 세계의 이상향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다. 공감의 시대, 육식의 종말, 유러피안 드림, 제3차 산업혁명 등의 저서가 있다. 특히 제3차 산업혁명에서는 집, 공장, 사무실에서 스스로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인터넷,
안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수평적, 분산적 모델을 재현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대량 생산 경제의 종말을 선언했다.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이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했으며 물리적 기기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보고 있다. 기술의 위계나 선후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막연히 물리 영역, 생물 영역,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것을 본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상품을 거의 공짜로 만들어 이윤이 고갈되는 것이다. 그 제조업의 한계를 가리키는 말.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이 상품 제작 자체가 거의 공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윤이 고갈되는 현상. 한계 비용 제로 사회. 그 제조업 분야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다음 또 다른 조소로 엔트로피가 있는데 그 엔트로피라는 조서에서 일부 구장 전체 마비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인간은 기술의 인질이 되어버렸다 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저서로 소유의 종말이 있는데 경제 관계 구조가 소유에서 접속, 즉 일시 사용 체험으로 변하고 있다. 다시 소유의 종말이라는 저서에서 경제 관계 구조가 소유에서 접속, 일시 사용 체험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앤서니 기든스는 자연의 종말, 전통의 종말이란 책을 저술했고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란 저서가 있다. 자, 제레미 립킨 노동의 종말, 공감의 시대, 육식의 종말, 유러피언 드림, 제3차 산업혁명, 엔트로피, 소유의 종말 등의 저서가 있다. 제리 카플란, 인간은 필요 없다 라는 저서가 있고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저서가 있다. 지능의 본질은 제한된 데이터를 기초로 적당한 시기에 적절히 일반화해내는 능력. 다시 지능의 본질이라는 것은 제한된 데이터를 기초로 적당한 시기에 적절히 일반화해내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존 메카시의 경우 1956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사용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 자체를 존 메카시가 처음 사용했다. 인공지능 연구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지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 다시 존 메카시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1956년도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지능적이겠구나, 지능적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 이게 인공지능 연구라고 했다. 인간보다 먼저 살다간 많은 종의 생물들처럼 인간 역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징검다리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했고, 인공지능이 노동의 자본 대체 현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 능력이 주요 자산인 사람들의 희생으로 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소득 불평등은 이미 절박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앞으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부를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는 생산성과 효용성이 증대되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게임의 법칙을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특이점, singularity. 이 특이점이라는 것은 기계의 지능이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종국에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지성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이 특이점, singularity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다시 특이점, singularity는 기계의 지능이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종국에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지성에 이르는 것이라는 그런 견해이다. 그러나 이 특이점이라는 그런 현상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았다. 존 브롱만, 디제라티. 이 디제라티라는 개념은 디지털 리테라티의 합성어인데 디지털 지식으로 무장한 신흥 지식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다. 디제라티. 이 존 브롱만의 디제라티 행동 10원칙,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다운 식견을 쌓아라. 인터넷과 신문, 잡지를 수시로 훑어라. 디지털 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IT 실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하위 실무 직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라. 휴먼 네트워크, 유기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라. 강하게 추진하면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검토하라. 다시 강하게 추진하면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검토하라. 과감하게 관행을 타파하라. 컴퓨터를 가까이 두고 정보의 흐름과 보안에 민감하라. 자, 디지털 리테러티의 준말인 디제라티 행동 10가지 원칙. 존 브롱만. 존 나이스빗. 메가 트렌드, 거대한 조류를 조술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선택의 범위가 다양한 다중 선택 사회, 국가에서 세계 경제 체제로,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 체제로, 단기 정책 사회에서 장기적 비전 정책 수행 사회로, 제도적 복지 사회에서 자조 사회로, 대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라는 말을 했다. 존 나이스빗의 거대한 조류 외에도 글로벌 패러독스, 그리고 하이테크, 하이터치. 하이테크는 고도과학 기술을, 하이터치는 고상한 취미의 의미를 띈 말이다. 창조와 분배에 바탕한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이야기했고, 컴퓨터 기술과 정보시대의 관계는 기계화와 산업혁명 시대의 관계와 같다고 했다. 자, 존 나이스빗, 거대한 조류, 메가 트렌드, 글로벌 패러독스, 하이테크, 하이터치, 고도과학 기술, 고정한 취미. 존 스콧. 자본주의에서 통제의 형태가 인적인 것에서 비인적인 것, impersonal로 변화하고 있다 라고 했고, 기업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 소유는 쇠퇴하고 분산된 사람들이 나눠서 소유하는 형태로 대체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존 스콧의 이 견해에 대해 웹스터는 공동자본기업은 자본가 계급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얽힌 주식 보유에 기초한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자본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해관계의 무리짓기를 통해 그들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보장받는다. 즉 유산계급의 지속성을 웹스터가 이야기하면서 존 스콧의 견해에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시 존 스콧은 자본주의에서 통제의 형태가 인적인 것에서 비인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보고, 기업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 소유는 쇠퇴하고 분산된 사람들이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로 대체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프랭크 웹스터는 공동자본기업은 자본가 계급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얽힌 주식 보유에 기초한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자본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해관계의 무리짓기를 통해 그들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보장받는다. 즉 유산 계급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존 스콧의 견해에 다른 견해를 얘기해. 존 어리, 카스텔의 사고를 확장했는데 이동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적절한 은유를 제공하며 실제로 우리는 이동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 라고 했다. 유동성을 강조한 말이다. 존 어리는 또 사람들이 가상통리를 통해 직접적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거부했다. 다시 존 어리는 사람들이 가상통로를 통해 직접적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고도 거의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조나단 스토이어, 기술적 하드웨어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가상현실을 정의했다. 다시, 조나단 스토이어는 기술적 하드웨어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가상현실을 정의했다. 이 가상현실의 핵심으로 현전과 원격 현전이란 개념을 각각 제시했다. 저서의 가상현실의 정의, 원격 현전을 결정짓는 차원들, Defining Virtual Reality, Dimensions Determining Telepresence. 가상현실의 정의, 원격 현저를 결정짓는 차원들이라는 저서를 가지고 있는데, 현전, presence란 개념은 물리적 환경을 경험하는 것. 다시, 현전이란 개념은, 가상현실에서 현전이란 개념은 물리적 환경을 경험하는 것. 물리적 세계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환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이며 통제되는 정신적 과정을 통해 매개되는 환경. 다시, 자동적이며 통제되는 정신적 과정을 통해 매개되는 환경에 대한 지각, perception. 이게 현전이라고 했다. 환경 속에서의 존재 감각, 자연적인 환경에 대한 지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원격 현전, telepresence. 지각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매개될 때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미디어를 통해 주어진 환경이라는 두 개의 구분되는 환경을 동시에 지각하게 되는 것. 다시, 원격 현전이라는 것은 지각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매개될 때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미디어를 통해 주어진 환경이라는 두 개의 구분되는 환경을 동시에 지각하게 되는 것. 자, 물리적 환경과 미디어를 통해 주어진 환경.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원격 현전이라고 한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 현전하는 경험. 매개된 환경에 대한 지각 혹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해 어떤 환경 속에 실제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다시, 매개된 환경에 대한 지각 혹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해 어떤 환경 속에 실제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즉, 환경에 대한 매개된 지각, mediated perception. 자, 현전은 그냥 perception, 현전 presence는 perception, 지각의 개념인데 원격 현전, telepresence는 매개된 지각, mediated perception. 기술적 차원에서 원격 현전을 결정하는 요소는 생동감과 상호작용성. 다시, 기술적 차원에서 원격 현전을 결정하는 요소는 생동감과 상호작용성이다 라고 했고,
이용자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은 이용자가 매개 환경 내지 테크놀로지와 맺는 관계, 즉 관여라고 보고 있다. 자, 이용자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은 이용자가 매개 환경 내지 테크놀로지와 맺는 관계, 즉 관여라고 했다. 자, 가상현실에서의 현전 개념과 원격 현전 개념. 가상현실은 지각자, 퍼시버가 원격 현전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또는 모사된 환경. 다시, 가상현실은 지각자가 원격 현전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또는 모사된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정의는 사실상 모든 매개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정보의 전달이라는 의미에서 설명되었으며, 따라서 미디어는 단지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통로, 즉 컨듀이트, 통로로서만 중요하다. 자, 미디어는 단지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통로로서만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원격 현전은 발신자이자 수신자인 한 개인 사이의 관계, 상호 작용하는 매개된 환경에 초점을 둔다. 다시, 원격 현전은 발신자이자 수신자인 한 개인 사이의 관계, 상호 작용하는 매개된 환경에 초점을 둔다. 정보가 발신자에서 수신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된 환경이 만들어지고 경험되는 것이다. 다시, 정보가 발신자에서 수신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된 환경이 만들어지고 경험되는 것이다.